자, 화두라는 건 대부분의 화두는 Y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Y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내가 왜 먹어야 되는지 알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그러면 이 Y를 정립이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당연히 나오겠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아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도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알면은 내가 정리를 100일 동안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러면은 100일 동안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알면은 화장대 1일, 냉장고 1일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두를 갖고 가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왜라는 걸로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Y를 찾으면은 그 다음 일은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아는 거죠. 근데 문제는 Y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거 그냥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고서 거기서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때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란 의문을 가지고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뭐 한 가지 예를 더 들면은 우리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여기 거의 수포자는 없으시겠지만 수학 문제 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문제가 기억이 안 나요. 문제는 내가 풀고 있는데 내가 문제가 뭐였는지 다시 몰라서 이걸 다시 보는 거죠. 우리 삶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내가 회사를 10년 동안 열심히 다녔어. 남이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나는 욕먹는 게 내 월급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회사를 다녔어. 근데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야. 나중에 애들을 다 키웠는데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다 그래.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줬다 그래. 나는 애들한테 뭐지? 나는 애들을 왜 키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내 인생의 Y를 못 찾고 가서 내가 애들을 왜 키우는지, 내가 회사를 왜 다니는지 이런 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Y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의 Y를 먼저 알고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만 정립되면은 살아가는 데 훨씬 더 편해져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화두를 갖고 살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움직이는 이 동작에 Y를 가지고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삶이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는 Y라는 걸 갖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저는 나는 왜 이 책을 읽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경험을 해서 그 경험으로 무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경험이 우리가 모든 걸 다 경험해 볼 수 없으니까 책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간접 경험을 이제 우리한테 불러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10이라 그러면 우리가 책을 많이 읽으면 이게 100이 될 수가 있고 1000이 될 수가 있고 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책을 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한 첫 번째 Y입니다. 책을 읽는 이유. 그래서 책은 배움이다 라는 생각까지 미쳤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라는 게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어떤 사람은 참 넓은 사람이 있고 박학다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깊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은 깊이도 깊어야 되고 넓기도 넓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이게 넓어지고 생각을 많이 하면 이게 깊어집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저는 Y라는 그 책을 왜 읽을까에 대한 답을 첫 번째 내렸을 때 첫 번째 깊이가 배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참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서 다시 나는 책을 왜 읽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전까지는 정말 몰랐었는데 그 다음엔 알게 됐어요. 책은 내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읽는 거다. 배움으로써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책을 통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습관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이게 두 번째 깊이였어요. 행동을 하면 좋은 점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집이 깨끗해지고 또 생각이 달라지고 습관을 하면서 책을 쓸 수가 있고 이런 게 지금 하신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은 배움으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가서 변화를 유도하는 거죠. 이게 제가 생각했던 깊이의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끝날 것 같죠? 깊이의 3단계를 보여드릴게요. 이 두 가지보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생각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까지 생각했을 때 나는 내가 어리석었을 때는 배움까지밖에 생각 못했어요. 내가 좀 더 성장을 했더니 나는 책을 행동을 위해서 읽는다까지 생각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좀 더 들어간 건 뭐냐면은 책은 내 생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다는 마지막 단계까지 들어갔습니다. 결국엔 책은 배움이 되고 행동이 되지만 책은 나를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외적 성장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책을 읽고 최고의 경지가 되면은 내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대부분의 성인들 중에 나는 책 읽는 거 싫어한다라고 얘기하는 성인은 거의 없어요. 세종대왕, 뭐 정조대왕부터 해서 유명한 워렌 버핏부터 해서 우리가 에디슨까지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책 때문에 자기가 성공했다고 얘기해요. 책 때문에 성공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책을 좋아해요. 재벌 총수들은 다들 책을 좋아하죠. 뭐 정주영의 책, 뭐 이건희의 책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책 그거 왜 읽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책을 읽어야 되는 걸 아는데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책 그거 안 읽어도 잘 살 수 있어.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책을 안 읽어도 된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공한 사람들, 꼭 돈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 나의 주체적인 삶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의 비법은 다른 책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공 못한 사람들은 책은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책을 왜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한 깊이로 얘기 드리면은 첫 번째 깊이, 두 번째 깊이, 세 번째 깊이. 책을 읽으면은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사람이 변해요. 이래서 책을 읽으셔야 돼요.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책을 읽으셔야 돼요. 책을 안 읽어도 돼.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뭐 조그만 중소기업 아니면 가게 이 정도 성공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 내적 성찰이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책은 1단계,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생각이 1단계에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책을 더 읽은 사람은 책 깊이가 2단계까지 가요. 그리고 책을 더 읽은 사람은 책의 깊이가 3단계까지 가요. 꼭 이 질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를 생각하더라도 1단계 깊이가 있고 2단계 깊이가 있고 3단계 깊이가 있어요. 더 깊이 갈 수도 있고. 나중에 책을 읽으면은 제가 원하는 거는 생각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끝자락에 마음속 깊은 곳에 꼭지점을 하나 딱 짚고 나오는 순간이거든. 내가 생각해도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 그때까지 책을 읽으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틀려져. 내가 바뀌고 관점도 틀려지고 사람 대하는 것도 틀려져.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책을 지금 재작년까지 1년에 한 100권씩 읽다가 올해는 지금 서평 쓴 것만 100권이 넘어가거든요. 책을 지금 한 300권 읽는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애들한테 화를 내본 적이 딱 한 번이에요. 그리고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람 자체가 바뀌어요. 책을 만들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 아시는 지금 이 커리큘럼을 이렇게 짰는데 보시면은 근데 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책이 해주는 건 뭐냐면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할 거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습관원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인들을 따라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죠. 10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배움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은 사람은 점점 멍청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독서 모임 여러분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책은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요. 책은 많이 읽어야 하지만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책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너가 해라고 얘기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되는 거는 자기가 자신한테 얘기를 해야 돼. 책은 이런 게 있으니까 너가 한번 해볼래? 라고까지만 해주는 거야. 책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저 달을 쳐다보라고 달을 가리키는데 책을 통해서 가리키면은 요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움직여야 되는 거는 달을 쳐다봐야 되는 거죠. 내가 책을 통해서 내 마음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화두를 갖고 살라는 얘기는 화두를 나한테 물어보고 끝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답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고 내 안에서 답을 찾아낼 때까지 화두를 가져가라 그러는 거고. 근데 책이 해줄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질문만 던져주고 모든 결론은 자기의 마음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부처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뭐 동학농민운동 거기서 원불교죠. 원불교에서는 모든 사물에는 그 부처가 들어가 있다고까지도 얘기하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있다고 얘기하고 얘기가 다 똑같아. 모든 종교에서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모든 건 다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의 것을 자꾸 안 바라보고 책에서 뭘 찾으려고 그러니까 결국 안 나오는 거예요. 책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라고만 얘기를 해줘요. 그나마 이런 얘기를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책은 인문학 책이에요. 그래서 인문학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이런 책들은 우리한테 왜라는 질문을 던져주지 못해요. 그래서 인문학 책을 읽으라는 얘기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질문을 해줄 수 있는 책이 인문학 책이라서 그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렇다고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저 얘기 맞아. 저 얘기 맞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읽어요. 스카노트 저자님이 오셔가지고 스카노트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이게 100% 맞겠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책을 쓰는 사람도 우리랑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책을 한 권 낸 것뿐이에요. 제가 내년에 책을 내면은 나도 저자가 되고 내가 하는 얘기를 다 믿어줘.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야. 저는 저자라는 게 저자님이 얘기하시긴 하지만 우리랑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100% 맞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항상 비판적으로 보셔야 돼요. 짧게 얘기되면 공자가 나왔고 공자 다음에 노자가 나왔는데 공자를 비판해서 노자가 자기의 학문을 잃었고 플라톤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으면 플라톤이 스승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을 비판하면서 자기의 이론을 만들어가고 그 철학의 아버지가 됐죠. 모든 거는 세상의 모든 만물은 정반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썼다 그래도 이 사람들의 얘기를 믿지 마세요.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만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비판을 하면서 책을 읽어야 돼. 책에 있는 내용이 100% 맞을 수는 없어요. 맞는 내용도 있지만 당연히 틀린 내용도 있기 때문에 맞는 것만 추스려서 자기한테 갖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내 안에서 나한테 맞는 것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또 삐뚤어진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사람 얘기는 다 틀리고 내 얘기만 맞아 그러시는데 비판은 양쪽에서 일어나야 돼요.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 반, 합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 나는 정, 이쪽은 반 해서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거를 택하고 나한테서 옳은 걸 택해서 나는 또 다른 나가 되는 게 내 생각의 깊이를 높여가는 거고 내가 성장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근데 보통 분들은 딱 보통 두 가지예요. 책이 옳다 아니면 내가 옳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노자에서 얘기하는 게 유무합일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세상의 법칙은 유와 무가 합쳐진 경계면에 서 있다는 얘기가 그 도덕경의 핵심이에요.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세상에 한쪽 사이드에서 절대로 옳은 건 없어요. 이쪽에 옳은 게 있으면 저쪽에 틀린 게 있고 저쪽에 옳은 게 있으면 이쪽에 틀린 게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잘못된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저기서 옳은 게 무엇인지 알아서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나로 만들어 나가면 그때서야 내가 성장을 하는 거죠. 절대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선입견이고 아집이고 옹고집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 사람 책을 비판할 거면은 이 사람 비판하는 나에 대해서 비판을 하셔야 돼요. 책을 읽으실 때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을 같이 해서 새로운 성장으로 이루어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책을 읽으셔야 돼요. 책 읽는 방법은.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그래서 어떻게 읽을까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책들을 우리가 배우고 나면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쫙 써있어. 연습을 해라, 성공한 사람처럼 살아라, 비비디하게 꿈을 꿔라,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라,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남들하고 공유해라, 글을 써라,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럼 좀 하셔야죠. 얘기를 들었으면 좀 하셔야죠. 안 하시면 안 되죠. 하는 방법은 1만 시간의 재발견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면은 그건 그냥 항상 똑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하고 내일이나 다른 게 없어. 나 오늘 열심히 살았어. 어제 했던 것만큼 열심히 살았어. 그러면은 어제 사는 것만큼 사는 거예요. 나는 어제보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를 좀 더 했어. 이게 쌓여야 내가 좀 나은 삶이 되는 거죠. 어제랑 같게 살면은 어제랑 같은 미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표를 세워야 돼요. 목표를 세운다는 거는 어제와 같이 똑같이 해나가는 게 아니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제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무언가를 매일매일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는 거는 책도 어제보다 더 열심히 읽어야 되고 일을 하더라도 어제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노는 걸 하더라도 어제보다 더 열심히 놀아야 되고 술을 먹더라도 어제보다 더 잘 먹어야 되죠. 그래서 뭘 하든 간에 내가 현재 무엇을 하든 간에 성공한 사람들이 맨날 얘기죠. 자기 앞에 닥친 일을 열심히 해라. 그 얘기는 어제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보다는 더 잘하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결국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고 꾸준히 하고 그러면 습관이 되고 정리하는 게 되고 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참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나 해드리면은 저는 목표랑 계획이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3개월 후에 목표 세우세요. 3개월 후에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 안 하죠. 3년 후에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라고 얘기를 하죠. 2시간 후에 목표를 세우라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2시간에 계획을 세우라고 그러지. 근데 보세요. 3년 후는 목표예요. 3개월 후는 목표예요. 하루에는 계획이죠. 하루를 살 계획. 목표를 쪼개셔야 돼요. 3년짜리 목표를 3개월짜리 갖고 오시고 이걸 한 달로 갖고 오시고 반나절로 갖고 오시고 2시간짜리로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목표라는 거는 내가 매 시간 단위로 목표를 정해놓고 매 시간 단위로 그 목표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계획은 우리가 거기까지 다가서면 계획을 이뤘다고 얘기하죠. 목표는 성공했다고 얘기하죠. 2시간짜리 목표를 갖고 가시면은 2시간의 성공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하루의 목표를 갖고 가시면 하루의 성공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이 쌓여야 3개월 후에 성공이 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성공이 쌓여야 3년 후에 성공이 오는 거예요. 계획은 틀어지면은 계획이 틀어졌네지만 성공이 틀어지면은 목표가 틀어지면 나는 성공을 못했네. 그래서 매 시간, 매 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계획을 두지 말고 목표를 두세요. 1시간짜리 목표, 3시간짜리 목표, 하루짜리 목표, 한 달짜리 목표를 계속 심어두세요. 내가 1시간 동안에 글을 한 페이지를 쓰겠다. 그러면 이거는 계획이 아니고 목표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후에 내가 한 페이지 글을 썼어요. 그럼 자신한테 칭찬을 해주세요. 내가 1시간짜리 목표를 성공했어. 내가 2시간짜리 목표를 성공했어. 그러면 그런 사람은 머릿속에서 내 몸의 주인은 내 주인은 매 시간 성공하는 사람이구나. 매 시간 자기가 갖고 있는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요. 뇌는 멍청해가지고 시간관념이 없어요. 공간관념만 있어요. 미래라는 시점과 현재라는 시점을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비비드하게 꿈을 꾸려는 거고 내가 얘를 속이는 거예요. 내 주인은 1시간도 성공하고
2시간도 성공하고 한 달도 성공하고 이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만들어주는 게 계획을 갖고 가지 말고 매 시간 목표를 갖고 가시면은 내 뇌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강의 마치겠습니다.